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주말에 마트에 가보셨는지요? 저는 좀 가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좀 어느 특정 코너에 주의 깊게 좀 살펴보기도 했어요. 일본 마트에서는 일본 맥주들이 냉장고에서 없어졌습니다. 일본 담배들이 놓여있던 자리는 텅 비기도 했고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득이 될지 또는 독이 될지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같은 불매 운동 이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요, 교수님? 그 당시에는 당장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지속되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11년을 보면은 그 일본의 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반발해서 일본 담배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큰 파장 없이 끝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또 당시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제 판매 부전으로 오히려 철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런 반면에 키린 맥주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판매량이 이제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당시에 그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3년을 보면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대를 해서 이제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당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일본 맥주라든가 일본 자동차가 한 약 20-30% 정도로 이제 급감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소비량 감소는 있었지만은 큰 경제적인 타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후 지금 또다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 해외여행 취소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이 같은 그 영향을 받아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수출 규제가 단순히 이제 민간 운동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불매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게 반드시 이제 순효과라고 볼 수가 없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의 어떤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지를 오히려 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한국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대해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한국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매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현재 일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일본인 자체의 이제 불매 운동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현재 일본인들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즉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역효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일본 제품들의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꼭 현명한 그런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일본의 한 단계 끝나고 다음에 한국에 다시 그걸 보복을 한다가 다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면은 다시 일본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예, 그 예. 여론을 얻은 일본의 정치인이라든가 이제 정책 기반자들이 더 강한 수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본 언론들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같은 추가 보복 조치에 그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수출 규제를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LED 패널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전자제품을 이제 만들지 못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지금 한 75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죠. 일본에 대한 그 한국인 방문객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산업계 안팎에서 지금, 상응 조치를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또는 일본산 수입품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의 지금 첫 번째 단계 수출 규제에 대한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한국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할 수는 있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출 제한을 한다거나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떤 카드가 있을까? 일본은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조업의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규제, 수출 제한 조치는 상당히 많은 카드가 있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금융이라든가 관광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특히 카드는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관광 부분에 대해서 비자 면제 협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일본의 지금 한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일본 금융기관 여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신을 대해서 이제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우리 외국인 직접 투자라 그러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투자한 그 투자액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서로 한국도 카드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일본도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분쟁을 무역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 이러한 그 보복적 정책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적인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 제조업의 부품 소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도 네. 수출 규제 품목 세 개 나오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을 때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그 하나하나의 그 중요한 세포들에 대한 의존도를 일본에 지금 우리가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충격이 큰 건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국산화율을 높이는 그런 기회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굉장히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 이후에 그 일본과의 중간재를 포함해서요. 네네. 그 무역 부분에서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일본산 그 중간재, 특히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율,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품 소재 부분의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라든가 민간 기업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노력으로 최근에 이 부품 소재를 포함하는 중간재, 그 일본재 의존율이 굉장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네네. 아직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 민간 기업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국산화 가능한 부품 소재 산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벗어나서 대만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쪽으로 수입 다변화를 위한 전략과 재정 지원이 아주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같은 그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부분의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 부분의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중간재를 우리나라 전체가 100% 국산화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서로가 네네.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도 하지만은 우리가 수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좀 중요할 텐데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그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 입장에서는 정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WTO 제소라든가 부품 산업을 국산화한다 이런 부분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인 거고요. 예. 이런 대책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수출 규제로 민간 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과의 정치 외교적인 대화 채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동시켜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회나 민간 부분에서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네네. 결국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대 감정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간 기업들이고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 정치적 그 소통의 문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 G20 정상회의 때도 보면은 한일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했던 시간 토탈 8초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한일 관계의 어떤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요. 네네. 예를 들어 이제 정상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한일 간의 직접적인 채널이 안 되면 일본이나 일본 채널이 안 되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 다른 나라의 채널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채널 공식 채널이 안 되면은 민간 채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서 네네. 매우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이거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비자 면제 협정 같은 경우에 지금 90일 동안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비자 면제 협정 같은 거에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한국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보복 카드를 계속 꺼낸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꺼낼 수 없는 카드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네. 언제든지 가능한 카드들 중에 하나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경제학과의 강성진 교수였습니다.